좋아요. 만별TV 방송 10회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 저희 방송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함께하는 문화, 같이 하는 문화, 가치 문화를 만들자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댓글 한 2개 읽어드릴게요. 이루미님은 지금 혼자 아이 보는 중인데요. 함께하는 문화가 질적으로 되어서 이거를 만들어가서 큰 어려움 없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고 그러셨을까요? 네, 완전 대박이에요. 이런 글을 주셨고요. 또 산꽃내님은 놀터, 일터, 쉼터를 잘 구분하고 살아왔다면 건강하게 지금도 무슨 일이든지 잘하고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진작 이런 좋은 정보를 접하지 못해 매우 아쉽습니다. 변호사님 참 좋은 일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예, 오늘은 우리가 또 10회에서는 인생의 후반기, 은퇴 이후의 인생 설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00세가 꿈같은 시대죠.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거의 2만 명이 100세가 넘은 분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고령화 시대를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단순히 오래 산다, 많이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건강하게, 그쵸? 뭔가 할 일이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래 장수를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꿈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빈곤하게 되면 결국은 궁핍한 그런 노후가 되는 것이고요. 또 활력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백제 시대를 우리가 건강하고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은 은퇴 이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공직 생활도 하면서 공방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은퇴 이후에는 또 어떤 더 설계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나눠주셔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공방을 한다는 그것이 네. 아무래도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직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활용하면은 내가 이거를 나의 좋은 직장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 혼자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네. 이 공방을 사랑방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 사랑방을 한다 그러면은 옛날부터는 사랑방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네. 보다 보면은 사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교육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각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스킬들이 그 사랑방 안에서 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계획으로 공방에서 사랑방을 만들자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랑방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뜨뜻한 아랫목에 그냥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것만이 아니고, 네. 거기에서 각자 은퇴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내놓고, 네. 그것으로 또 다시 네트워킹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다, 이렇게 제가 네. 들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와우, 아주 멋진 그런 사랑방 공방을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자, 그러면 우리 이보영 선생님은 또 은퇴 후에 삶을 하면서 이보영 선생님의 삶도 은퇴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저는 다행히 네. 직장 생활을 할 때 재직자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네. 받아서 네. 55세에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네. 지금 제가 59이거든요.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퇴직을 하고서 제가 조금 휴드락이라는 조그만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도 또 좀 더 거기서 제가 그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조경이라든가 원예 쪽을 활용한 그 진로 교육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더 잘해볼까 해서 지금 현재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오, 예. 끝없는 도전을 하시는군요. 네. 보면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퇴직을 빠르면 50이고 아니면 55세에 퇴직들을 하시는데, 네. 그러고 나면은 65세에 실버로 해서 취업하기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다 길러서 할 일은 없고 남편은 정년 퇴직할 나이도 됐고, 네. 또 이제 목돈이 들어갈 시기인데 이게 어디 직장을 가면 나이가 많아서 안 쓴다. 또 상사이 보면 상사보다 나이가 많으면 부리기가 힘들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55세에서 65세 사이가 경력 제2의 경력 단절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늙어서 안 쓴다 그렇다고 늙지도 않았거든요. 한참 일할 시기인데 맞죠. 네. 그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써주질 않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이거 그 제2의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그 이부영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경력 단절은 단순히 그 뭐 여성의 결혼으로 인한 경력 단절하고는 다른 네. 사람이면 누구나 그쵸? 네. 누구나 다 경험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맞이해야 되는 제2의 그쵸? 네. 인생의 경력 단절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기 네 우리가 다 준비해야 되네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저한테요. 네. 네, 구독자분들이 네. 변호사님은 이제 어떻게 은퇴 후에 은퇴 후. 그 삶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아, 예. 뭐 아시다시피 변호사는 자기가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은퇴는 없죠. 그런데 다른 직업군보다 그 은퇴 시기가 조금은 좀 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은퇴 시기가 가장 긴 직업이 목사님이라 그래요. 목사님은 뭐 70세가 넘어서까지도 일을 하는데, 그리고 변호사의 은퇴 시기는 뭐 법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한 70세에서 74세 정도로 뽑고 있는데, 결국 뭐 고객에게 서비스를 그만큼 제공하기가 어려워지면 은퇴겠죠. 근데 저는 그거와 다른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 변호사로서 사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러면 제가 은퇴를 했을 적에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저한테 적성이 제일 잘 맞는 게 상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상담 공부를 해서 지금 이제 그 가족 상담 전문가 자격도 취득을 했고, 대학원에서 과정도 마쳤고, 또 우리 선생님들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제 인생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든 저렇든 뭐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역량, 갖고 있는 달란트죠. 그걸 어떻게 사회에다 환원하는가 하는 거는 다 각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금년 연초에 혹시 그 김영석 박사님, 혹시 아시죠? 그 101세, 만 100세. 그 100살을 살아보니 인생을 알겠더라 하시는 그 김영석 선생님이 백선엽 장군하고 함께 새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봤습니다. 이제 퇴직 후에 그렇게 급증하는 100세가 이제는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우리 이보영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제2의 그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 설계를 하는가 해서 두 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이번에 우리 김 선생님부터 한번 아이디어를. 네.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들 말씀들 하시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하고, 네. 사람은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10번 있고 100번 있고 1000번 있고 기회가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엄마들이 여유적인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짬이 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그런 경험을 겪었고요. 네. 그런 때에 내가 그 시간대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를 하고 있으면 기회는 온다고 보고 있어서 그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선생님 말씀은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꽉 자기 걸로 네.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의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이보영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여성들은 뭐든지 직장 아니면 직장을 다니더라도 직장 갔다 오면 집에서 또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는 어떤 착한 엄마 아니면 착한 부인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참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퇴직을 할 시기가 되니까 공황 상태에 빠지는 친구들을 여러 명 봤어요. 네. 그래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렇게 보면 운영하는 제도라든가 이런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다른 데서 하더라도 어쨌든 꼭 그 자격증이라는 거를 하나 땄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사회에서 나가서 나를 어필할 수 있을 때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벌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네. 할 수 없으니까 이 그 자격증도 국가 자격증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따놔야 좀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도 난 이거는 자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있어도 이거를 객관적인 지표로 사회에 딱 내보낼 때, 네.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러고. 네. 근데 이제 그 자격증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김 선생님이 뭐 이렇게 추천할 만한 자격증?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아,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할 것 같으면은 저는 요즘은 바리스타를 좀 배우고 있어요. 바리스타. 네. 네. 주위에 사람들이 보면은 커피를 많이 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저 커피 무슨 맛이야? 라고 궁금해 하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로스팅하는 거를 좀 보게 됐어요. 아. 거기에 매료를 돼서 아, 저거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싶어서 지금은 준비 과정에 바리스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것도 저기 자격증이 있나요? 아,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 민간 민간 자격증이긴 자격으로. 한데 네, 네. 그래도 어디 나가서 아우 나 바리스타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자격증만 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그 뭐죠? 바리스타 직접 로스팅해서 이거를 갈아서 드립을 착 해서 그 공방에서 그쵸? 네. 그 사랑방에서 네. 네, 그림이 그려집니다. 뭐 듣기만 해도 즐거운 그런 시간인데요. 그 우리 이보영 선생님은 혹시 그 이런 그 경력 단절 혹은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해보니까 이런 자격증이 뭐 좋더라 이런 거 뭐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원예 쪽을 네네네. 나무 쪽이라든가 화초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 대학원에서 그 산림 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나무 지금 병원을 좀 한번 해볼까 해서 네. 하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은 그 화해 장식 기능사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보면 그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 들어주고 이런 거 네, 좋아하시는 네, 네. 변호사님처럼 상담 이런 자격증도 있고 또 안 그러면 내가 누구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치유 쪽으로도 교육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산림청이라든가 농진청이라든가 식품 쪽으로 해가지고 식품 가공이라든가 내가 가공 음식을 잘하면 식품 가공 그 자격증을 따서 반찬 가게를 하든지 아니면 요즘 가정으로 배달들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 기르면서도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자격증은 내가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즐거워하는 취미를 찾다 보면 자격증이 굉장히 산업 그 관리공단 들어가시면 어마어마한 자격증. 그렇군요. 우리가 그냥 지금 내가 무엇을 하지? 라고 막연히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런 이제 전문 기관들에 들어가서 거기서 먼저 리서치를 해서 네.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고 네, 잘할 수 내가 잘할 수 있는 네. 거를 골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아주 오늘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특히 산림이나 원예 같은 게 또 치유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 그 어떤 산업의 네트워킹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 김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네. 잘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다를 수 그게 딱 맞으면 좋은데 네. 좋아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그 바리스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잘하는 거는 아까 같이 이렇게 목공만 잘하더라 뭐 이러면 어떤 걸 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았어요? 저는 목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거. 잘하는 거를 80%. 그리고 좋아하는 거는 20%. 이렇게 기준입니다. 예, 그것도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그 진로 지도를 할 때는 너희들이 이 다음에 부모님하고 이제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잘하는 거와 네. 좋아하는 거 네. 생겼을 때 너네들은 좋아하는 거 해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우리 이 선생님은 역시 우리 경험상 잘하는 게 성공의 확률도 높다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 이보영 선생님은 뭐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잘하는 거와 좋아하는 게 좀 다르다. 저는 잘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를 잘하도록 계속 그쪽으로 교육을 받았는 거예요. 그걸 일치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잘하는 게 비중이 좀 낮았는데 네. 내가 좋아하니까 그걸 잘하도록. 네. 역시
좋지. 예, 아주 오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잘하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국가 자격증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아마 자기의 삶을 제2의 그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인생을 더 풍요롭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진 그런 재능들이 또 우리 사회에 나눔으로써 나눠지기 위해서 어떤 그 봉사 이런 것에 또 많이 활용되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